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최민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의상이 좀 단풍 같지 않나요? 가을 단풍? 빨갛고 네. 주황색이네요. 기찬 쌤은 이제 캐나다. 캐나다 느낌. 그리고 우리 네덜란드. 네덜란드. 오늘 근데 우리 녹화 날에 오늘 너무 아름답게 첫눈이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랑하십시오. 네. 자,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교육문화그룹 웅진 싱크빅입니다. 1980년 도서출판 해임 인터내셔널로 창업해 회원제 학습지와 전집 도서, 온오프라인 단행본 출판 등 유아와 성인을 아우르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996년 업계 최초로 창의력 콘셉트의 학습 서비스를 시작해 100여 종 이상의 저작권을 수출, 전자출판 대상 등 권위 있는 출판계 수상도 했습니다. 또 2014년 론칭한 웅진 북클럽은 개인 독서 패턴에 맞는 온오프라인 연계 에듀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2007년 정수기 사업을 한 주식회사 웅진과 분리돼 재설립된 기업이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기획,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릴 적에 다들 학습지 한 번씩은 네. 해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구몬 했었습니다. 네. 동생 것도 풀어주고 뭐 이런 추억들이 있어요, 어렸을 오, 때. 착한 형이었네요. 근데 다 이제 답을 1로 쓰고 그냥. 왜냐면 앞장엔 좀 제대로 풀고 네. 뒷장은 이제 다 1로 쓰고 그렇구나. 이제 동생 네. 혼나고. 그 좀 이제 창의력 좋은 친구들 보면 너 어릴 적에 웅진 싱크빅 좀 했구나 맞아요. 이런 소리들을 할 정도로 맞아요. 창의력 콘셉트가 좀 이렇게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우리 민주 학생도 웅진 식품이 아시죠? 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 때까지 쭉 싱크빅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실제로. 한자, 수학, 국어 3개를 세 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과목을 정해서 이렇게 수업을 받곤 했었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오셨죠. 상국이 형께서는 네. 안 해보셨죠?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안 해봤어요. 봄에는 이제 비료 뿌리고, 여름에는 농약 치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웅진 싱크빅이 싱크 대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왜냐면 웅진 거기 정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싱크 대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여기 회사를 오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싱크대가 큰 데를 이제 하는 줄 알았구나. 네. 빅. 그럴 수 있죠. 어떡하죠? 네. 그럼 전 쌤한테 질문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웅진 싱크빅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알아볼게요. 1년간 4만 5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웅진이란 단어가 연거나 1위였습니다. 웅진 북클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2위였고요. 그 외에는 뭐 학습지라든지 독서, 교육, 역시나 수학이라는 단어, 영어, 국어, 과학, 한글 깨치기라는 게 있나 봐요. 네. 아이들이 하는 그 한글 깨치기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찾아보신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고 구몬학습이나 해법수학, 한솔교육 같은 다른 회사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에 이제 공채가 있었는데요. IT직 채용, 여기는 이제 통계 관련된 프로세스 그리고 모바일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우대 조건을 줬고요. R&D는 이제 편집 개발과 디자인 파트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클럽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죠. 그런 파트에서 직군 채용, 그리고 스텝 직구 경영 지원 파트는 교육, 그다음에 정보 보호, 재무 회계로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은 기획 관리, 그다음에 마케팅 해외 영업.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국내 영업이 비중이 좀 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용이 이번에 없었다는 소리는 싱크빅도 이제는 이제 내수 시장이 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 최근 이 기업이 어떤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실 오늘이 첫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눈이 아주 조금 내렸었어요. 그날 정말 추웠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춥고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저 고마웠어요, 되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웅진 싱크빅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야, 나 진짜 죽겠어. 지금 학습지 3주치나 밀렸어. 나 잠깐만 엄마한테 전화 왔다. 엄마, 나 집에 가려. 뭐? 싱크빅 선생님 벌써 오셨어? 씨, 나 한자 다 안 썼는데.
여러분, 어릴 때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학습지 선생님과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의 기업은 바로 창의적 학습의 선구자 웅진 싱크빅입니다. 네, 웅진 싱크빅 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은 무엇일지 제가 한번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따라오세요. 빨리 늦었어. 기계공학과신데 법 도서관에 가세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네. 그런 게 아니구나. 네, 자리가 저는- 편해가지고. 아, 자리가 네. 편해서. 네. 어떤 공부하세요, 요새? 지금 오늘 밤에 시험 있어가지고 시험. 네. 전공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 기업이 웅진 싱크빅인데요. 혹시 웅진 싱크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학습지 생각나요. 아, 학습지. 네, 학습지요. 네. 공부하기 싫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쉽게 너무 어렵지 않게 재밌게 또 많이 아이들 밀려있었던 수준에 것 맞춰서 같아요. 제가 몰아서 그래서 3주치 밀렸어 뭐 이런 얘기 혹시 나오고. 내가 이제 웅진 싱크빅 기업에 입사를 한다. 그럼 요새 뭐 학습지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런 북클럽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직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에 관해서 같이 책 읽어주는 북클립 하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시간도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공부하는 시간도 될 수 있고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느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계세요? 창작이나 아니면 교육 쪽으로 가려고. 창작 교육. 네네. 어린이 교육 이쪽에도 관심이 좀 많으시겠네요. 네네네. 혹시 웅진 싱크빅이라는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그러면 내가 웅진 싱크빅에 들어가면 이런 직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출판 쪽이 조금 더 잘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출판 이쪽으로 한다 하면 어떤 단행본이라던가 그런 걸 한번 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독서가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약간 독서 쪽으로 출판을 할 것 같아요. 웅진 싱크빅 기업에 입사를 위해서 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래도 출판을 직접 해보는 경험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경험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쪽으로 취업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IT 개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직무는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대략적으로는 전공을 살릴 예정입니다. 혹시 웅진 싱크빅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싱크빅 학습지 했었는데 어떤 거 하셨었어요? 그 한자랑 수학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싱크빅 썼는데 저도 한자랑 수학이랑 국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좀 어떤 거 같아요? 그렇게 학습지라던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어려울 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한자를 진짜 못했는데 싱크빅 하면서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싱크빅 한자로 그리고 학습지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잘 먹고 집에 사는 오는 것 것도 같아요.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입사하면 뭔가 뭐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다. 복지가 좋은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왜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회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다가가려면 그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복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이들도 많이 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교육 쪽이라던가 그런 기업들은 좀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할까요? 적은 만큼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전에 현장 실습하면서 초등학생을 위한 수학 교육 AR 게임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적인 게임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웅진, 떠도는 소문. 웅진 싱크빅엔 방판한 신화가 있다고 카더라. 카더라. 형님, 방판왕이 뭔지 알아요? 방문 판매왕. 와. 늙으면 잘 모르는데 이런 거. 자, 우리 웅진그룹 창업자인 우리 윤석금 우리 회장의 일화가 지금의 웅진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단순히 한 기업이나 우리 국내가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 실적 1위에 빛나는 방문 판매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세일즈 능력이나 집념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윤석금 회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윤석금 회장은 셀러리맨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71년도 26살 나이에 그 영국에 있는 백과사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요. 9년 만에 전 세계 54개국 이 브리타니커 영업사원 중에 최고 실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 즈음이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좀 고가형의 백과사전의 수요도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들어요. 그다음에 83년도에 이제 개인 창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여기서는 이제 고교 학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강의 테이프 이쪽으로 이제 시장을 굉장히 키워나가게 되고요. 웅진 스키빅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다음에 더 큰 성장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엔 한몫한 건 그 이제 판매 사원들. 그 당시 때 80년도 이때는 직장 생활 여성이 오래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경력이 단절됐는데 이런 좀 책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이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또 구매 결정권자가 주부들이기 때문에 주부들과의 연령대도 맞고 그다음에 내가 학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컨텐츠 제공도 가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귀합이 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수기 사업에서 더 큰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IMF 터지고 나서 정수기가 굉장히 고가형 상품이에요. 100만 원 정도나 하기 때문에 이런 목돈을 주고 주부들이 쉽게 정수기를 구매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렌탈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월 한 3만 원 정도 되는 돈 내고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이런 사업 모델이 거의 없었거든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들어서서 사세를 이제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그래서 웅진 케미칼, 웅진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산업에도 진출을 하고요. 2007년도에는 한 9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극동 건설을 인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피로스의 승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M&A 단에서 과감하게 이제 M&A를 하다 보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가 저주에 빠지는 경영에서 비일비재하고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웅진이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 터지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법정 관리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셀러리맨 성공 신화의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회사의 이력을 갖고 있고 또 실패 이력도 갖고 있고 최근엔 또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좀 힘들다고 하는데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이 3,891만 원이고요. 사원이 2,891만 원, 대리가 3,695만 원, 과장이 5,094만 원, 부장이 6,198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학습지 교사분들은 아마 실적에 따라서 연봉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홍쌤, 웅진 싱크빅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예전에 이제 웅진 싱크빅 인턴으로 취업했던 제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학교는 이제 국중재단이고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좀 컨텐츠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관련성이 있죠. 근데 스펙은 토익은 한 600대 초반이었고 어학도 IM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스펙이 그다지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의 강점은 이제 보험 인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B2C적인 영업 경험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장교 경험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발로 뛰면서 사람들을 소통하고 또 학습지 교사 선생님들을 또 리딩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이 됐던 학생이 있고요. 과거에 이제 웅진식품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들어갔던 학생은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여대 중위권 여대를 나왔고 학점은 한 3점 한 중후반 정도. 그다음에 토익은 한 800 중반 그리고 스피킹은 6. 근데 이제 식품 영양을 전공을 했고 그 전공을 잘 살려서 온라인 영업 기획 파트로 이제 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식품 기획이라든가 온라인 머천다이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식품 재질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취업이 됐던 케이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여성이 행복한 기업 샵 또또사랑입니다. 우리 웅진 싱크빅이 우리 교육 기업다운 면모가 많은데요. 네. 또 첫 번째로 여성 직원이 또 많다는 게 약간 좀 특이한 점인데 그렇다 보니 우리 복지는 물론 사내 분위기가 아기자기한 경영 정신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또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또또사랑. 사랑뿐이네요. 네. 교육 기업의 이미지를 아주 잘 담은 것 같긴 한데요. 네. 먼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네, 여기 전체 직원의 78.7%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교육기업이라는 특성상 여성분들이 많이 일을 하는 것 같고요. 여성들이 많이 일하다 보니까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수요일 회의라든지
회식, 야근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산무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퇴근을 4시 반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 이후에 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요. 출근은 몇 시예요? 출근은 그건 내가 조사를 못 해봤네.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끼리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잘 만들어진 회사 같고요. 또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랑 이런 걸 늘 강조하는 그런 좀 따뜻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삶이 참 중요해졌는데 사실 저희 고모께서도 웅진 싱크빅 지점장이시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삶의 만족도도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지점장도 이게 숫자에 따라서 다른가요? 실적에 따라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교사님 실적에 따라 다른 거죠. 네, 본인의 실적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웅진 싱크빅은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미 이런 구축된 시장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입사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과의 협업도 되게 중요하고 여사님들이 좀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과 편안하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세대 간의 공감 능력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성 구직자이든 남성 구직자이든지 간에요. 그런 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을 때 여성 신입사원들을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는 경향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성 구직자라고 하면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여사님들과 편안하게 소통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구직에 좋은 에피소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원스톱 샵 질문 모으기입니다. 웅진 싱크빅의 여러 이벤트나 체험 방식 중 하나가 우리 또 취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예. 사랑꾼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채용 전형이 상당히 간소한데 여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류, 그다음에 1차 면접, 온라인 인성검사, 2차 면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턴십 거쳐서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이 되는데 뭐 어떤 전공 시험이라든지 필기 이런 시험이 아예 없고 온라인 인성 검사를 1차 면접 이후에 배치했다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성 검사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든지 아니면 최종 면접 전에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통과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여부만 이제 확인을 하는데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서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네. 온라인으로 인성이 어떻게 검사를 해요? 그게 질문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 한 가지 답변을 유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풀다 보면은 내 함정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찍어 나가야지만 그 인성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만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는 또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체크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싱크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정숙이 사업에 대해서 복귀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정말요? 이거 무슨 일일까요, 홍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영 위기를 거치면서요. 2013년도에 MBK 파트너스의 웅진코에기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계약을 맺을 때 향후 5년간은 국내에서 정수기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경업 금지 조항에 체킹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1월이면 이 효력이 끝나거든요. 그때는 다시금 이제 정수기 렌탈 사업을 이쪽 웅진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결국에는 다시 이 사업을 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렌탈 서비스를 정착시킨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조항에 빠져 있기 때문에 터키 뭐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렌탈 사업을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건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텐데 정수기 렌탈 사업에 다시 한번 돌입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다. 업계에서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의 1차 면접에 PT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기업에서 PT 면접 많이 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요? 결국에는 논리성이 더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창의성 면접 PT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다. 현재 점유율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와 M&A를 했어요. 그런데 점유율이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 이런 추론을 해봐라. 뭐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발표에서는 논리성이 올라가야 되고 논리성이 올라가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세분화시켜 보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좋고 그다음에 커피 맛도 좀 좋고요. 입지도 좋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도 좋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프랜차이즈 커피 회사와 어떤 경쟁력이 올라가서 스타벅스처럼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변모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네 가지 꼭지에 맞춰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개진해야 돼요. 아주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 자리에서 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를 좀 알고 가야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점 하나를 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그 업계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다양한 문제 조건들을 주는데 거기에만 국한된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개진하게 되면 경쟁자들과의 차별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내가 이 업계와 기업 그리고 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의 동향과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어가야 돼요. 그래야 PT 면접장에서 또 효과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들어볼까요? 평소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데 웅진 싱크빅에도 학습지 선생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지 선생님을 하려면 교직 이수 같은 게 꼭 필요할까요? 집에 오시는 그런 학습지 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이런 자격 요건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뭐 학습지 직군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학습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직을 이수하는 대학생은 없어요. 그건 이제 당연히 정직 교사가 되기 위한 프로세스죠. 네. 근데 그런 꿈이 있었다 하면 너 여기에 만족치 않고 보다 안정적인 직군을 찾아서 다시 또 임용고시에 도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별로 좋은 접근은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그런 과목을 이수하면서 교육에 대한 방법론을 배우고 실제 학생들과 교류하고 소통했던 경험이 많다. 이런 식의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습지 교사 직군도 물론 학생들과의 소통,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 다가감이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은 이제 구매 의사결정권자는 이제 학부모들이 되니까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적용시켜서 자소서에 녹여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웅진 싱크빅 면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외가 있고 학습지 교사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외는 아무래도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이제 배웠던 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취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외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렌탈 사업을 거의 뭐 제출한 기업인데 네. 새로운 렌탈 사업을 하나 또 제안을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웅진에서 뭐 정수기, 비데, 매트리스 이렇게 뭐 책도 렌탈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생활용품들을 렌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적으로 조금 치중을 해본다면 가베 교구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뭐 선이나 면, 도형으로 된 그런 교구들을 가지고 놀면서 창의성을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인데 과거에는 이 가베 교구들이 굉장히 값도 높고 이제 이게 비교적 전문적인 그런 지도 교습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싱크빅이나 웅진에서 이제 이걸 렌탈 서비스를 하고 학습지 교사들처럼 이렇게 지도 교습법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준다면 조금 더 아이들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 학생은 항상 여기 오는 학생들 중에 면접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면접은요? 그죠? 여기 뭐 면접이니까요. 저는 아까 그 교구 얘기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지 시장은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100만 명의 시장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건 이제 부정적 요인인데 긍정적 요인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더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일원화된 교육, 그러니까 국영수 위주의 교육이 주된 파트였다고 하면 요즘 유치원들 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코딩 교육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또 그 새로운 컨텐츠는 과거와 다르게 페이퍼 위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나 새로운 교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렌탈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험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걸 해보고 그 다음에도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처음에 들어가던 투자 비용이 비싸야 렌탈로 가게 되는 게 이제 자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교구에 대한 그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될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들어갔던 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과외와 학습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학습지 시장이 보다 체계적인 교환을 제공하고 축적된 학생들의 이런 성과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대학생들보다는 책임의식을 갖춘 전문 교육자들이 현장에 나아간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만약에 프리미엄 과외 시장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교육 담당자들의 퀄리티가 아무래도 이제 전문 과외 선생보다는 좀 미진해지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회사의 긍정적 포인트만 잡지 말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 포인트를 잡아 나아가면서 첨언을 좀 하게 되면 보다 조금 더 식견 있는 면접자로 비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웅진 싱크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민주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그냥 어릴 때 했던 학습지 그냥 딱 이 정도로만 이미지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좀 어려움도 겪었던 그런 회사기도 하고 아이들이 앞으로 뭐 창의력 교육이나 국영수 위주의 학습이 아닌 그런 거에도 조금 이바지하는 회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제 아이가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 이 친구는 저기 그 스포츠 유치원을 다녀요. 스포츠단. 그래서 하루 종일 축구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축구만 잘해도 왕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제 집사람은 이제 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빨리 보내야 된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저하고 며칠 전에도 한판 저기 부부싸움이 아주 격하게 이루어졌는데 거의 주의 일회네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영어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가 가동이 되고 제 아들이 아마 20년 후에 영어를 진짜 프로로 쓸 시기가 되면 인공지능 때문에 아마 자동 번역 시대가 분명히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미래를 예측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야, 인공지능으로 가고 사물 인터넷으로 넘어가면 과연 어떤 직업이 뜰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경험을 시켜줘야 될까. 지금 학부모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입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학부모들의 니즈를 내가 미리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만 적지 말고 사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그런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기업 분석을 할 시간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자소서에 좀 녹여내거나 면접장에서 이야기를 해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기업을 생각하지 말고 이 기업의 고객과 나와의 관계 이런 커넥션을 좀 생각을 하면 접근법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웅진 싱크빅에 대해서 연구를 봤는데 되게 인간적인 모습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